기타리스트 예건입니다. 인사할 때마다 다르죠? 굉장히 어색하네요. 매번 찍는 카메라지만 항상 어색합니다. 오늘부터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제가 장담하고 제가 한 4년 동안 이걸 모르고 친 게 너무 한이 된 이 내용은 기타 이제 보이싱에 대한 내용인데, 보이싱이라는 거는 앞에 쳤듯이 이제 A 메이저 7이라는 코드를 보고 이거를 1357 순서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저처럼 1735 순서로 잡을 것이냐, 그 코드의 색깔을 입히는 순서라고 볼 수 있겠죠. 보이싱, 뭐 목소리를 입힌다, 그 코드의 목소리를 입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코드 때문에 너무 교재들에서는 코드에 대한 정리들이 없었고, 편곡책, 경음악 편곡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화성학 책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떠오르시는, 이 레슨 할 때마다 떠오르시는 분이 지금 여주대 교수님이 되셨는데, 대신 좀 됐죠. 김영천 씨라고요. 제가 이제 스쿨뮤직에서 강의도 보고 직접 찾아도 뵙고 그 코드에 관한 많은 그런 지식들을 배우게 됐어요. 너무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김영천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그 외에도 저한테 이제 영향을 주신 분이 학교 선배님이자 또 교수님인 또 명지 전문대 이인규 교수님이랑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얼굴만 생각이 나요. 되게 긴장을 했나봐요. 아무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레슨하는 방식, 내용은 같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쭉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분들 모든 여러 제 스승님들의 그런 여러 이제 영향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볼게요. 칠판, 오늘 칠판 잘 보셔야 되니까 아예 제가 기타를 이렇게 엎고 칠판 잘 보이시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쓰는 이 4화음이라는 거, 그리고 기타상으로 우리가 잡았을 때 이제 4개의 음만 딱 정확히 잡게 돼요. 1, 2, 3편에서는 중복되는 음들 혹은 약식으로 해서 1도를 중복해서 치거나 뭐 3도를 중복해서 치는 방식을 쳤는데, 오늘부터는 그러면 이게 재즈 화성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냐면 재즈라는 장르가 다양한 그 외의 장르들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런 화성적인 내용들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재즈 화성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클래식 화성학이 있죠. 전통 화성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전통 화성학을 배제한 모든 그런 내용들은 이제 클래식적인, 아니죠? 재즈 화성학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이거를 설명드리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많이 흥분을 했나 봅니다. 자, 처음에 배울 코드는 오늘 배울 거는 루트가 6번 줄에 있을 때예요. 루트가 6번 줄에 있을 때 이제 보이싱 방법. 보이싱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타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진짜 제가 전편에 뭐 백킹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잡기만 해도 일단 소리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기를 정확히 보시고, 그 표기 만약에 메이저 7이면 그 메이저 7 음을 포함해서 우리가 보이싱을 했을 때 그 작곡가의 느낌도 내줄 수도 있을 뿐더러 들으면서도 저는 진짜 감동을 받죠. 항상 좋아요. 메이저 7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화면이 잡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자, 루트 어떤 음이 될지 모르지만 6번 줄에서 어떤 음이 될지 모르지만 메이저 7이다 라고 하는 어떤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하냐면, 보이싱 순서는 어떻게 해요? 1, 7도. 여기서 7도는 뭐예요? 자, 여기까지 좀 더 지워보도록 하죠. 보시면 1, 7, 3, 5 순서대로 잡게 돼요. 그럼 어디에 이게 이 음이 걸리는지 여기 지판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까지도 이렇게 쭉 봐주시면 좋겠어요. 연계적으로요. 제가 노트에다가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학원에서 레슨 받으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노트가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데, 이건 안 들어가네요? 맞나요? 이게 맞아요? 보시기 편할 텐데요. 그러면 루트가 이제 여기 있어요. 만약에 6번 줄에 여기에 있어요. 어디든. 여기에 해당하는 메이저 7음은 우리가 배웠죠. 메이저 7음. 사실 여기 메이저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따 한번 보세요.
그리고 3도가 여기 있고요. 5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 폼 메이저 7은. 그러면 어떻게 치는지 여기서 또 중요해요. 왼손 운지는 이따가 보시면 되겠고, 손은 이 세 손가락으로는 무조건 2, 3, 4번 줄을 칩니다. 이 4번 보이싱에서 기본적으로 2, 3, 4번 줄을 치는데 손가락 길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줄을 치고 꾹 이 상태에서 통 치면 따라랑 뭐 따따땅 뭐 이런 순서를 맞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줄을 톡톡 칠 때는 항상 이따가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구부려서 이 손톱 끝이 혹은 손가락 끝이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이렇게 보면 안 일정한가요? 그래서 톡톡 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엄지는 베이스를 칩니다. 6번 줄을 치게 되겠죠. 그래서 통 이렇게 치면 돼요. 그래서 운지는 원래대로라면은 여기에 이제 왼손 운지를 적어드리는데, 레슨 할 때는요, 모양 보시면 되니까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메이저 7이 기준이 돼요.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코드 나올 수 있는 게 도미넌트 7. 그러면 이제 여기에 원리가 숨어 있어요. 루트가 6번 줄에 있을 때는 무조건 1735다, 1735다, 1735다 외워주세요. 1735다. 지금 내 손에 이 줄별로 걸려있는 음정 계열이 1도에 관련된 음이고, 4번 줄은 7도에 관련된 여기서 변화가 될 거고, 3번 줄은 3도에 관련된, 5번 줄은 5도에 관련된. 나중에 인텐션까지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1735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메이저 7과 그냥 7의 차이는 이 7도가 반음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판에서 음을 찾기란 참 쉬워요. 루트에서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요. 5도도 안 바뀌었죠. 그럼 메이저 7만 반음 플랫 시키면 된다. 이제 플랫 7이 되겠죠. 이게 FV 반대로 쓴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7 표기를 이렇게 잘 해요. 이 보이싱이에요. 그럼 또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오른손은 똑같아요. 2, 3, 4번 줄이 이 세 손가락으로 치고요. 루트가 베이스를 칩니다. 좋겠죠? 그러면 이제 좀 각이 나오죠. 루트 이렇게 보이나요? 마이너스 7 이면요, 지금 이제 7이 바뀌었잖아요. 이 코드에서. 그러면 이 코드에서 루트는 그대로 오고요. 플랫 7도 그대로 와요. 이미 이제 바뀐 상태의 이제 7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요. 단 7도 음정이요. 그대로. 여기서요, 얘만 바뀝니다. 플랫 3도.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3도가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럼 똑같아요. 이 폼이 그대로 내려와서 플랫 7 그대로 있고요. 5도 그대로 있고요. 이제 3도만 반음 떨어져 갖고 이제 플랫 3도를 잡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메이저 7에서 마이너스 7으로 확 넘어온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나씩 바뀌어가면서 이 음정 순서대로 연주를 하시는데, 쌓이는 음정은 1735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치만 메이저 7에서 7으로 바뀌고 7에서 다시 마이너스 7으로 바뀌어서 이제 기존 폼에서 하나가 바뀌고 다시 그 폼에서 또 하나가 바뀌어서 루트가 같을 때 우리가 코드 폼들을 더 연계적으로 알 수 있겠죠. 자, 칠판이 부족하니까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볼게요. 이게 1, 2편으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자, 어떤가요? 칠판 잡아주시고요. 요거 잘 보시고 뭐 같이 잡힐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지판이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A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루트가 여기 있고요. 운지 순서 잘 보세요. 검지손가락으로 루트를 잡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7음을 이렇게 4번 줄에서, 그 다음에 바로 밑에 5도, 바로 밑에 3도죠. 3도, 1, 7, 3, 그 다음에 5 이렇게 잡아요. 정확히 필요한 음, 그리고 코드를 구성하는 4개의 음을 잡는다는 게 관건이고요. 그리고 보이싱의 순서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메이저 7이 표기가 나왔는데 그냥 이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렇게 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이건 얼마나 이게 재미가 없죠. 근데 혹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손가락. 이게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손끝을 톡톡톡톡 일자로 만드신 상태에서 당기시는데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보시면 베이스 음이 너무 커도 안 되고요, 밑에 너무 커도 안 되고요.
같이 될 수 있도록 손톱을 길러주시면 또 피크 잡는 데 돌아가요. 그래서 좀 그렇지만요. 알아서 잘 피킹 시간에 그거는 다시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쳐도 돼요. 근데 클래식은 저희가 이제 기타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세워서 다리를 받치고 이거를 수직으로 뜯거든요. 근데 일렉 같은 경우나 일반 통기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세요. 오른손이 살짝 이렇게 비껴잡죠. 이렇게 일자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뜯는 분들이 계세요. 이 엄지와 검지가 같아가지고 이렇게 뜯는 분. 그러면 얘를 튕기면 엄지에 자꾸 부딪혀요. 이렇게. 엄지가 쳐도 얘가 부딪히고요. 그러면 안 돼요. 편안하게 이 폼이 됐으면 좋겠어요. 최고예요. 이거 있잖아요. 최고예요에서 살짝 펴서 살짝 갖다 댑니다. 그럼 엄지가 조금 더 나와 있죠? 엄지 따로 튕겨주시고 옆으로 엄지를 이렇게 눌러서 치지 마시고요. 살짝 펴서요. 요 옆날로 편하게 쳐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피크가 있잖아요. 아르페지오 피크를 쳐도 요 옆날로 연습하셔야 그 피크대로 이렇게 치시기가 편해요. 그리고 세 줄을 동시에 칠 때에는요. 이렇게 뜯어서 손바닥이 보이듯이 이렇게 뜯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밸런스가 따라라 이렇게 뜯기기 때문에 아니면 동작을 크게 하면 다음 동작을 할 때 또 제 위치를 못 찾아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안쪽으로만 살짝 이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톡톡톡 쳐주는 거예요. 톡톡톡 아시죠? 톡. 보시면 조금만 움직여야 또 바로 자세로 들어갈 수가 있죠. 보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손 됐죠? 1, 7, 7도움이 변하네요. 이 손가락. 그럼 일로 들어가려고 봤더니 불편하죠? 자, 보시면 새끼손가락은 그대로 있고요. 나머지 가운데와 약지 손가락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면서 플랫 세븐 음으로 찾아갑니다. 이 보이싱이 세븐 코드. 근데 3강에서 코드 이론 3강에서 우리가 배웠죠. 세븐 코드. A7이면 이렇게도 잡을 수 있다. 이 폼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5도음을 빼고 그리고 1번 줄을 빼고 잡는 폼이에요. 블루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코드고 도미넌트 코드 폼. 어렵네요. 거부감 갖지 마시고요. 무조건 익혀두세요. 무조건이에요. 100%입니다. 100%입니다. 무조건 익혀두시면 좋겠어요. 익숙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색함을 버리실수록 빨리빨리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습득이 빠른 이유가 다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다 이거를 소화를 그냥 바로바로 시켜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꾸 거부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런 것도 좀 버려주시고요. 불편하시더라도 잡다 보면 익숙해져요. 됐죠? 여기서 이제 코드 체인지하는 연습을 빨리 하셔야 되겠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가 되려면 루트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 이 새끼손가락이 반음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불필요하니까 어떻게 루트를 가운데 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 2, 3, 4번 줄이 이제 한 줄에 다 있네요. 한 프렛에 이렇게 발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지금 이제 그래서 다시 왔다가 이렇게 메이저 7, 7, 마이너 7, 7, 메이저 7 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한 가지 연습을 진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걸 알고 있어요. 강좌를 봐서 운지도 알고 이제 어떻게 치는지도 다 배웠는데 칠 줄 모르잖아요. 한 번에 이게 연주상으로 안 잡히거나 그래서 연주를 못하게 되면 이 이론을 모르는 다른 기타 초보자들 하면 좀 너무 비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처음 시작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강의를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머리로 이해하셨다면 손으로 돼야 돼요. 코드 체인지 같은 부분도 특히 연습을 이건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TV 보시면서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입시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해요. 하셨죠? 오늘은 이번 시간에 4편에서는 메이저 7, 도미넌트 7, 마이너 7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마이너 7에서 이제 5도가 바뀌는
마이너스 7 플랫 5, 마이너스 7 플랫 5에서 또 플랫 7도가 6로 떨어지는 디미니시드 코드까지 드디어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 드리고 할 거예요. 재밌었겠죠? 여기까지 연습하시고 이 강좌 보시는 동안은 요거 짝짝 잘 끊는 방식 요것만 밸런스만 잘 잡아주시고 운지 정확히 기억해 주시면 소리 참 좋죠. 제가 앞부분에 친 것도 요 메이저 7이에요. 그죠? 요거는 이제 분수 코드 개념이고요. 마이너스 7 쳤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줄로 칠 때도 이제 나갈 거니까 텐션 사운드 또 마이너스 7 5번 줄로 칠 때는 배울 거고요. 혹은 메이저 7 폼. 자, 지금까지 예건이었고요. 다음 강의를 기대하면서 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